전기 면도기로 겨드랑이 털 안 밀리지 않나요? 근데 이게 정서상 겨드랑이 이게 얼굴도 이렇게. 오늘 제가 또 이야기 드릴 내용은 제모에 대한 이야기예요. 요새 이제 여름철 되고 날이 좀 더워지다 보면은 노출을 많이 하게 될 수 있는 상황이 처해졌을 때 제일 먼저 생각할 수 있는 게 제모거든요. 지저분한 털 이런 거를 어떻게 정리해야 될지, 그 제모를 하는 방법은 어떠한 방법들이 있는지에 대해서 제가 알려드릴게요. 제모하는 방법은 한 3-4가지 방법이 있어요. 그 중에는 면도하는 방법이 있을 거고, 제모 크림을 바르는 방법, 그다음에 왁싱을 하는 방법, 그리고 레이저 제모를 하는 방법. 제일 먼저 면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면도는 가장 손쉽게 털을 제거할 수 있는 방법이죠. 그렇지만 매일매일 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겠죠. 피부 표면 위에 있는 털만 깎아내는 것 뿐이지 이 안쪽에 있는 모근까지 다 제거할 수 있는 방법은 아니거든요. 그런데 칼면도기를 쓰는 경우에는 피부 표면에 손상을 줄 수가 있고 자극을 줄 수가 있기 때문에 너무 빡빡 긁어내는 거는 저는 별로 추천드리고 싶진 않고, 혹시 면도를 하더라도 항상 면도 이후에 진정 보습 크림을 발라주시는 거를 추천을 드려요. 두 번째 방법은 제모 크림이에요. 제모 크림도 손쉽게 구할 수 있는 크림이죠. 제모 크림을 바르면 정말 신기하게 쓱쓱쓱쓱 이렇게 문지르면 쑥쑥쑥쑥 하고 빠져요. 그만큼 쉽고 간편하고 통증도 적게 제모를 할 수 있는 손쉬운 방법이죠. 근데 이러한 방법들은 아무래도 제모 크림 안에 있는 어떤 화학 물질들이 단백질의 모근을 녹여서 빼내지게 하는 방법이기 때문에 너무 많이 바르다 보면 털뿐만 아니라 피부에 굉장히 자극을 줄 수가 있기 때문에 너무 자주 바르는 것은 추천드리고 싶지는 않아요. 여성분들의 경우 겨드랑이 털 제모하려고 제모 크림 많이 바르시는 부분이 있는데, 겨드랑이 부분은 피부가 굉장히 얇거든요. 이러한 그 제모 크림은 자극감을 굉장히 유발할 수가 있어서 자극 피부염을 발생할 수 있는 여지가 있기 때문에 너무 자주 바르는 것은 추천드리고 싶지는 않네요. 전기 면도기로 겨드랑이 털 안 밀리지 않나요? 털이 길잖아요. 근데 이게 정서상 겨드랑이 이게 얼굴도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약간 좀 이거 곤란한데.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많이 관심이 있어 하고 여러 가지 인터넷에 썰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 왁싱. 확실히 왁싱이 드라마틱하고 한 번에 확 털을 밀 수가 있고, 하지만 굉장히 극한의 고통을 느낄 수 있는, 제모를 할 수 있는 방법이죠. 이런 것들은 한 번에 단기간에 확 좋아질 수 있을 만한 여지가 있겠지만, 이것도 역시 모근 그리고 줄기세포들을 없애는 방법은 아니기 때문에 왁싱을 하고 나서도 시간이 지나면 털이 자라날 수가 있죠. 물론 왁싱함으로써 그 안쪽에 있는 모근이라든지 모낭 줄기세포 이런 것들이 손상을 받아서 없어질 수 있을 만한 여지는 있어요. 그런데 완전하게 좋아지지는 않죠. 제모를 한다든지 면도를 한다든지 왁싱을 한다든지 제모 크림을 한다든지 제모 레이저를 한다든지 이런 경우에 일부에 있어서 모낭염이 발생을 할 수가 있어요. 이게 왜 그러냐 하면 아무래도 물리적으로 털을 뽑는 행위이고, 또 레이저나 이런 것도 물리적으로 그 모낭세포를 파괴를 하는 거기 때문에 그 안쪽에 염증이 어느 정도는 발생할 수밖에 없어요. 모낭의 자극은 하루 이틀 사이에 가라앉을 수도 있지만 이게 지속적으로 발생을 할 수 있을 여지도 충분히 존재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모를 하고 나서 모낭염은 발생할 수 있을 확률이 있다. 근데 모낭염이 발생할 경우에는 먹는 약 처방을 통해서 2-3일 안에 좋아질 수가 있어요. 이러한 모낭염이 생기면 꼭 병원을 찾아오셔서 적절한 약 처방이나 진정 시술을 받는 것을 추천을 드려요. 레이저 제모도 어느 정도 통증이 수반되는 시술 중에 하나예요. 제모 레이저는 간단하게 말해서 검정색에 반응하는 레이저를 쏘게 되면 검정색 안에 에너지가 확 몰리게 되거든요. 이렇게 되면 그쪽 부분에 열 에너지가 급속도로 확 전달이 되면서 그쪽을 태워버리는 제모를 시켜주게 돼요. 이렇게 해서 모근 세포가 완전히 파괴가 되면서 그 안쪽에서 모발의 성장을 아예 못하게 해주는 원리로 제모가 진행이 되거든요. 거의 반영구적으로 제모가 될 수 있는 큰 장점이 있어요. 제모 레이저 장비는 굉장히 다양해요. 1064나노미터 파장대를 이용한 제모가 있고 755나노미터 파장대 레이저를 이용한 제모가 있는데, 저희 병원 같은 경우에는 클라리티 프로 장비를 이용해서 보통 755나노미터 파장대의 알렉산드라이트 제모를 하게 돼요. 횟수는 대부분의 경우 한 달에 한 번씩 시술을 하게 돼요. 이게 왜 그러냐 하면 이 레이저들은 검정색에 반응하는 레이저예요. 그래서 처음 1회차 때 시술을 하게 되면 겉에 보이는 검정색의 털에만 반응을 하게 되겠죠. 보여지는 그 털들은 거의 대부분 없어져요. 그렇지만 피부 안쪽에서 자라나고 있는 모발들은 멜라닌 색소가 확 들어가 있지는 않기 때문에 초기 생장기 모발
모발에서는 거의 작용을 하진 않아요. 이러한 그 모발이 또 한 달 후에 있다 또 자라나게 되잖아요. 그럼 이럴 때 한 번 더 하게 되고, 이런 식으로 한 5번에 걸쳐서 시술을 하게 되면 제모가 반영구적으로 된다고 설명을 드릴 수가 있어요. 가격대는 여러분들이 검색을 하게 되면 제모의 가격대는 천차만별이에요. 어디서는 뭐 회당 2만원, 회당 3만원, 회당 10만원에서 20만원까지 굉장히 가격대가 다양하죠. 예를 들어서 50만원 정도의 효과를 내야 된다. 10만원짜리 횟수로 5번 하는 거나 2만원짜리 횟수로 25번 하는 거나 거의 차이가 없게 가격 책정이 돼 있는 것 같아요. 털을 없애는 시술을 하다 보면은 털 이외의 다른 피부에도 어느 정도 자극을 줄 수가 있거든요. 제모 시술을 하고 나서 후처치를 해주는 것이 필요하고, 저희 병원 같은 경우에는 그러한 후처치가 이루어지는 병원이거든요. 근데 혹시나 다른 병원에서 제모하고 나서 후처치가 별로 시원치 않다 이렇게 되면 집에 가셔서 보습제를 발라주시거나 진정크림을 발라주시는 거를 추천을 드려요. 그리고 혹시나 제모를 한 이후에 모낭염이 발생이 되었다 이런 경우에는 적절하게 항생제 처방을 받아서 모낭염을 억제받으시면 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의 노출의 계절에도 털을 깔끔하게 제거를 할 수 있게끔 끊임없이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